네, 컴투스의 송재준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다. 컴투스가 아니라 이제 컴투버스로 대표되는 이 회사. 앞으로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인정받게 될까요?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컴투스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또 처음으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코스닥 시장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되겠습니까? 고문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건 뭐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시장하고는 조금 별개 차이거든요. 그냥 좀 자본금이 좀 작으면은 코스닥이고 좀 크면은 코스피고 뭐 이런 정도이지 미국처럼 신규 진출을 한다. 뭐 당연히 신규 진출하면은 우리도 이제 코스닥부터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기술주 중심이나 이런 걸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동안 좀 덜 빠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코스닥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면은 거의 지금 고점이 6월 이제 중순 말쯤에서 이제 3,300을 이제 뚫은 이후에 현재까지 어제 종가까지 거의 한 15%,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만 15%가 하락을 했어요. 아주 큰 폭이죠. 거의 뭐 한 네 달밖에 안 되는 사이에 15%가 빠졌어요. 급락을 한 건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은 6월 코스피가 6월인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8월 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오늘 현재까지 거의 한 10% 정도 지금 빠진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선전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제 꼭대기를 치면서 빠지면서 테마주가 좀 선전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온 메타버스나 뭐 NFT 관련 그런 종목도 엔터주, 블록체인 관련 그리고 교육 미디어 관련 이런 소형 테마주들이 선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던 코스닥 종목들이 선방을 했죠.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진 게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면은 생각은 이제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건 하락이 이제 멈출 수 있다. 이제 하락이 멈춘다. 하락은 어떻게 멈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장이랑 완전 디커플링 상태죠. 뭐 하루를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하면서 지금 움직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글로벌 시장이었다면 이제 우리 시장부터 해갖고 미국하고 연계되지 않고 디커플링 상태로 이제 추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표가 없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헷갈리고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는 다운 사이클 쪽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이 멈춘다기보다는 이제는 미리 빠진 코스닥의 대형 종목이 이제 빠짐이 좀 덜 하겠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의 하락폭이 좀 크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바닥을 다지는 쪽에서는 이제는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큰 종목, 코스피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엄청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2월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과 또 선물 시장에서도 사면서 시장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만 팔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의 의미를 혹시 두고 계십니까? 유의미한 순매수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의 유의미성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매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어제같이 폭락한 장에도 외국인은 오전에는 많이 좀 소폭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은 시장과 관계없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 않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매가 좀 적극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놀란 가슴에 먼저 이제 차익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쪽에서 매매의 어떤 그 기준의 중심의 변화는 생각보다는 시장하고는 그렇게 연계되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안 파들어주는 것은 시장이 빠지는 데 대해서도 어떻게 방어적인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좀 가능성을 넣어보고 있다. 기준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의 가담의 정도를 크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증시 분석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게임빌 이야기를 해보시죠. 게임빌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투스 그룹이 된 거예요. 단순히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종합 콘텐츠 회사다라는 야심을 이 사명에서 드러낸 것 같습니다. 컴투스 간의 NFT와 메타버스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교통 정리가 소위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교통정리 말은 하는데 이 게임빌이나 컴투스 이 게임 회사들은 진짜 오래된 회사예요. 우리들이 이제 최근에 올라가면서 좀 눈여겨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연역은 거의 20년 전 이후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게임빌이 이제 서울대 동아리 게임 동아리 출신 사장이 이제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컴투스랑 이제 대결을 하다가 이 두 회사가 모바일 쪽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PC 쪽으로만 주로 하다가 이제 모바일 쪽으로 게임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빨리 대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게임빌이 컴투스를 2013년도인가 인수를 해 두 회사가 경쟁 관계였거든 완전. 그러다가 이제 게임빌이 컴투스를 그 당시 가격으로 거의 한 700억 원에 인수를 해요. 상당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회사를 걸고 인수를 한 건데 그 인수한 이후에 바로 성공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에 빨리 적응을 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그런 쪽에 나오면서 약간 좀 사운이 약간 좀 꺾인 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게임빌이 이제 사명을 컴투스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를 변경을 하면서 지주회사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게임 이제 컴투스 홀딩스가 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NFT 관련,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지주사 뭐 내용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게임 기존에 하던 게임도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기존의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실생활 연계 쪽으로 간다 그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내용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두 개가 지주사 역할, 그다음에 NFT와 그 블록체인 관련, 그다음에 한쪽은 이제 메타버스 중심으로 해서 실생활 연계 관련으로 간다니까 아무래도 구분은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두 해 이게 딱 나눠진다고 서로 이제 게임을 넘겨주고 끊고 이런 관계는 아니고 서로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거고 이런 쪽에서는 완전 구분보다는 서로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컴투스와 이제 메타버스를 합쳐서 컴투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특징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컴투스가 이제 기존의 게임빌이 이제 컴투스 홀딩스 넘어가고 컴투스가 이제 주로 게임 쪽인데 그 버스 관련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 안 나오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게임 회사들은 전부 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타버스가 과거의 XR의 확장 현실이죠. 확장 현실을 실감 있게 그리고 내가 그 화면 속에 나타나면서 행동을 하면서 모든 거를 연계시킨다는 어떤 게임도 되고 실생활 연계도 되고 아니 여러 가지 실생활에 적응될 게 상당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먼저 시작되는 게 게임주라고 봐야 되고 게임주가 그거 관련 안 하면 이제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서 게임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메타버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컴투버스 얘기는 이제 컴투스에서 메타버스를 합성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NFT 게임 사업과 그리고 또 컴투버스까지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룹으로 어떤 컨텐츠 홀딩스라는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것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5천 명 넘어서면서 처음에 저희 그 코로나19 시작했을 때 게임주가 비대면으로 관련 주식으로 각광받았듯이 역시 또 이런 모멘텀도 받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앞으로 뿐만 아니라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게임 위주로 요즘 다시 시장에 재편되고 있는 만큼 P2E 게임이 앞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한 건 역시도 관련 업종 특히 이 컴투스의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문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최근에 P2E라는 개념이 또 나왔어요. 그동안 게임은 P2W, P2Win이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이기는 거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서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기기 위해서 그 안에 캐릭터들을 사고 무기를 사고 이 사는 거래가 단위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좀 약간의 부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고 사회적인 문제 사례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고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캐릭터를 구입해 캐릭터의 가격이 올라가고 근데 이 캐릭터를 이제 NFT로 또 얘기가 되면서 내 게임의 도구는 나만이 쓸 수 있다라는 유일무이한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NFT가 적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 전에 어느 회사가 그 이제 새로 버전업을 하고 새로 어떤 게임을 나오면서 게임에 대한 어떤 그 도구에 대한 가격 권리를 좀 낮춘 결과를 만들어가고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그 게임 회사가 좀 하락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P2 win, 더블 게임 승리하는 것에서 P2 게임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게 채굴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그러니까 어떤 그 수학 연산을 풀으면서 풀 때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로지컬하게 이미 적응된 시스템 안으로서 자동적으로 PC를 돌려서 그 토큰을 빼오는 채굴하는 그런 게 이제 중국에서 얘기가 돼갖고 엄청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게임을 하면은 이제 뭔가 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전한다면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사행성 게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그러면 우리나라 규제는 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북미나 유럽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먼저 게임이 P2E 쪽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점차 확대가 되고 대중화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그래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쪽에서 게임주들이 그쪽을 바라보고 향후에는 P2E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쪽에서 그거와 연계된 실적 이런 거를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쉬어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진입 기회인지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세워주십시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꺼진 불 또 다시 봐야 될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가 어떤 일정 기간을 쉬었다가 재차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고점을 치고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이 어느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런 종목들이 리바이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단순하게 컴투스와 게임빌만 비교해 보더라도 지난 얼마 전 10월까지만 해도 게임빌의 가격이 4만 원대였고 컴투스가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이 돼 있죠. 가장 역전이 된 근간에는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이 그 컴투스가 서프라이즈하게 게임빌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가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어떤 그 테마에 대한 내용은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여기서 더 올라가겠다고도 바닥을 치고 눌림목을 누르고 다시 올라가겠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올라가는 쪽보다는 차익 매물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쪽에서 현재로서는 게임 쪽은 좀 쉬어가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중에 몇 개 종목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 외에는 웬만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쪽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고모님께서 방송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컴투스도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고 게임빌도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자, 오늘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했습니다. 고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